녹취록에 내가 측근, 저는 그 사람들 정영학, 남욱 본 일도 없어요. 무슨 측근에 가까운 사람입니까? 그리고 이재명 게이트라고 있다고요. 그 녹취록 중에 내세요. 지금 허위 사실이면 됐습니다. 후보 사퇴하시겠습니까? 네. 그거 있었으면 지금까지 가만히 있을게요. 지금까지 제가 언론에서 그분이 봤고요. 이재명이다 수없이 자, 주장해놓고 이제 그만하십시오. 와서 네, 질문 이제 와서 저거니까 이따가 하세요. 이런 거짓말을 합니까? 자, 최강욱 의원님께 이 장면을 결정적이라고 꼽아주신 이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1분 정도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대선 후보의 토론을 원하셨고 이번 토론도 시청률이 30%가 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후보들 간에 물론 정책을 둘러싼 논쟁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국민 앞에 후보들의 참 모습을 진면목을 보여드리는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께서는 쟁점에 대해서 계속되는 어떤 허위 답변으로 일관을 하셨고 그 와중에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라고 생각하셨는지 이재명 게이트라는 용어까지 사용하시면서 대장동 문제를 다시 언급을 하셨는데 이것이 전혀 녹취록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그러니까 맥락이 완전히 다른 허위 사실을 또 말씀을 하시고 그 문제를 지적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반응이 검사가 피의자 다루듯이 이렇게 상대 대선 후보에게 손짓을 하면서 그만하라고 얘기하는 모습이 과연 국민들 보시기에 올바른 모습이었나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예, 주로 기초통화 문제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최강욱 의원님. 기축통화가 국가경제의 핵심적인 개념이라고 하셨는데 기축통화는 국가경제의 핵심적인 개념은 아닌 것 같고요. 대외경제와 외환 문제에 있어서 핵심적인 개념이죠. 그런데 기축통화와 관련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정확히 뭐 그냥 좁혀서 말하자면 달러만이 기축통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유로까지는 포함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최근에 정경련에서도 기축통화라는 용어를 쓰면서 얘기했듯이 SDR 바스켓 아까 말씀하시려다 말았던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경제 여력이 됐다. 이 부분에 더 방점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최이배 의원께서 잘 설명하고 지적하시를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주로 얘기한 것이고 그때 이재명 후보가 주장하는 논점은 이번 코로나 위기에서 그 개인들이 소상공업자분들, 자영업자분들께서 너무나 큰 부담을 졌다. 이 부담을 국가가 받아주는 게, 받아 안는 게 맞는 것이다. 그리고 그럴 여력이 우리 경제가 펀더멘탈이 튼튼하기 때문에 충분하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걸로 그렇게 다 이해하고 계신 걸로 압니다. 네. 그러니까 기초통화 그 점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걸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권 의원님을 네. 쳐다보시면서 민주당 정책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계시면서 말씀을 하시면 내가 잘못 이해했어요. 먼저 공무원들한테 기본소득 나눠준다고 한 적이 있나요? 저는 지금 다 재난지원금이 기본소득입니까? 기본소득 그거는 인형으로 정확하게 명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보편복지, 기본소득 그다음에 그런 인형으로 다 그 나눠줬잖아요. 윤석열 후보 말씀하실 때마다 이제 주로 쓰는 형용사 중에 두툼하게 주겠다 이런 말씀하세요. 두툼하게 주겠다고 하면서 이번 추경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많이 피해를 본 계층에게 드리자고 시작된 일이잖아요. 근데 전혀 협상에 응하지도 않고 논의에 참여하지도 않고 나중에 이제 갑자기 그냥 처리하겠다라고 그건 하니까 사실과 다르지. 회의에 안 갑자기 불렀잖아요. 이제 정의당도 안 부르고 다안 같이 불렀는데 했다라고 삼당은 이렇게 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한마디씩 해주세요. 자, 회의에 국가 부르지도 재정 않고 건전성을 말씀을 들으시고 걱정하시고 하겠습니다. 그 채무 비율이 얼마가 되는 게 적정하냐라고 물었을 때 권 의원님 말씀처럼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50~60%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정미 대표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것이 적정한 숫자가 교과서적으로 확립돼 있느냐 이런 이론이 없다는 것이 이제 경제학자들의 일관된 입장이고 얘기하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국가 부채를 감당할 여력이 있느냐 그리고 국가 부채 중에서 국채를 발행했을 때 그것을 인수해 줄 만한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국채를 사느냐 그 외부에서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문제겠죠. 그거와 관련해서 우리 국채는 외국에서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인기 있는 국채라고 알고 있고요. 그런 점들에 대해서 또 국채를 인수하신 대부분의 분들이 국민들이기 때문에 큰 타격이 없이 재정 여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이정미 의원님 말씀처럼 그 급증한 부채에 대해서 또 코로나 위기 사태를 맞이해서 세계 어느 나라나 지금 재정 정책으로 국가 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국가가 가계 부채를 방치하기만 하고 이것을 인수하는 것을 꺼려야 되겠느냐. 적극적인 재정 집행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당 간의 입장이 이제 이렇게 선명하게 드러나고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는 게 참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정책을 말하는 것에 일관성이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그 추경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말하면 여야 합의로만 되는 게 아니라 정부가 동의를 해야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해서 새로운 동의를 구하겠다라는 의미로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 국가부채 50~60% 채무 비율 이것은 윤석열 후보의 주장에 의해서도 건전한 범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 것이지 이것은 그 철학을 가진 정당이 집권해서 어떻게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가면서 국가 경제를 안정화시킬까 그다음에 가계부채, 국가부채를 어떻게 축소할까 이 문제는 공통의 과제이기 때문에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는 게 문제지. 자, 자꾸 최강욱 딴 데로 의원님. 새는데 중요한 부분은요. 대선 후보 토론회에 나온 대선 후보가 가지고 있는 식견의 넓이와 깊이였어요. 그런데 디지털 그 이코노미 앞으로 디지털 플랫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공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되는 게 맞느냐라는 안철수 후보님의 질문은 토론회 품격을 높인 저는 아주 좋은 질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부채 문제를 제기한 것도 안철수 후보셨는데 아주 잘하셨고 근데 지금 그 윤 후보님은 이 분야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고 문과 출신이다 보니까 사실은 기본 개념을 잘 이해를 못 하셨던 것 같고 하 의원님은 기본 개념은 이해하고 계시는데 애초에 철학이 국민의힘이 지향하고 있는 자유주의하고 지금 약간 어긋나는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권 의원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CCTV 문제를 예를 드시면 국민의힘이 사실은 이 외국 정당의 사례를 보면 자유주의 정당들은 이 CCTV 문제를 가장 반대하는 정당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자꾸 어긋나고 안 맞으니까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 한 가지만 제가 한 말씀만 보탠다면 공공 데이터 문제를 우리나라가 그 개방성의 정도나 이런 것들을 세계적으로 측정하는 걸 보면 1등이에요. 점수는 1등인데 문제는 안 후보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그 데이터의 품질. 이것이 과연 향후의 미래 산업 전략을 위해서 이게 얼마나 유용한 데이터들이 많이 공개되고 있느냐 하는 문제. 네.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재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특별법도 있고 우리나라가 꽤 일찍 특별법을 제정했고 공공데이터 포털까지 운영하고 있지만 그 품질에 대해서는 함께 이것도 발전시켜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기초 지식조차 모르신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좀 놀랐습니다. 네, 이게